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 지역 학교 곳곳에서 이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스승과 제자, 학부모 간의 신뢰가 넘친 학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이 되면 대학가는 성인이 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경남 체육꿈나무들을 차례로 만나봅니다. 이번 시간은 금빛 질주를 꿈꾸는 경남 롤러 선수들입니다. 합천군의 고향사랑 기부액 모금액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작된 지 약 넉 달 만으로 경남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5월 15일은 선생님의 고마움을 기리는 스승의 날입니다. 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 지역 학교 곳곳에서도 이색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모처럼 선생님들에게 전해진 진심 어린 마음에 교권 침해 등으로 힘든 선생님들도 위로받았습니다. 의미 있던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 모인 이들. 카네이션 머리띠와 현수막을 들고 노래를 부르더니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인사로 맞이합니다. 출근길 풍경에 놀람도 잠시. 의미를 알아챈 선생님들은 창문을 내리고 또는 교문을 찾아와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깜짝 행사를 연 이들은 바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권 출투나 학폭으로 관한 기사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 계기로 보니까 선생님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때마침 또 스승의 날이고 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진심으로 교육을 가르쳐준 걸 잘 알기에 조금이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 몰래 비밀리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밀 작전처럼 준비한 이벤트는 학생들에게도 남다른 스승의 날로 기억됩니다. 재밌기도 했고 저희 학교에서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잘 안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한번 행사 참여해봤는데 좋은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선생님한테 감사를 느끼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며칠간 직접 손글씨와 꽃을 만들어 몰래 전달한 학부모부터 감사 편지, 사진, 꽃 등으로 선생님을 맞이한 학생들까지 경남 곳곳에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색 스승의 날이 열렸고 선생님들에게도 모처럼 힘이 전달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학교와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히 잘 결속되어 있고 신뢰가 깊은지 알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교권 추락의 교사 87%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할 만큼 힘들다는 교육 현장.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가 전해준 신뢰에 스승의 날을 맞은 교단에도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앞서 보신 스승의 날과 함께 15일 성년의 날도 맞았는데요. 이맘때면 대학마다 성인 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들이 열렸죠. 하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대학교. 현수막을 거는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 성년의 날 주인공은 2004년생인 1학년. 선배들은 장미꽃을 건네고 사진도 찍어주며 성인이 된 후배들을 축하해줍니다. 친구랑 부모님한테 축하를 받아가지고 성년의 날인 걸 알게 돼서 원래 모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성인 된 게 조금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성인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가 열리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어 축제 분위기가 컸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년 동안 행사가 열리지 못한 데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 속 분위기도 가라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대학 생활이 멈췄었잖아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성년의 날 이런 행사나 이벤트도 이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년의 날 특수를 기대했던 대학가 꽃집들도 울상입니다. 한때는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장미꽃 다발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예약 주문 자체가 없습니다. 장미꽃 매출도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밤을 샜어야 됐었거든요. 이틀 정도, 며칠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밤샐 정도는 아니었고요. 성년의 날이라고 주문 온 거는 거의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소년, 소녀라는 이름을 벗고 어엿한 어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성년의 날. 대학가에서 기념 행사가 점차 축소되면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경남체육 꿈나무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의 효자 종목 중 하나인 롤러팀을 만나봤습니다. 줄지어 경기장을 내달리는 선수들. 연습에 임하는 자세는 여느 프로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꾸려진 창원 롤러 선수들의 훈련 현장. 전국 소년 체육대회를 위해 오전 오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속도 낼 때 기분이 좋아서 그냥 계속 쭉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끝까지 타는 게 그 목표라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훈련이 보람이 있도록 좋은 성적 거두고 메달 따고 오는 게 제 큰 목표예요. 경남에서는 이번 전국 소체 롤러 종목에 1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창원과 진주, 거제 등 지역은 다양합니다. 초등부는 500m와 1000m 단거리, 중등부는 무려 50바퀴를 도는 1000m인데 조직력을 보는 경기에 꽂힌 3000m 계주도 있습니다. 코치와 선배들의 우수한 역량을 이어받아 뿌리부터 탄탄하게 자라고 있는 경남의 롤러 꿈나무들. 올해 열린 대회에서 창원 롤러팀은 벌써 금메달 2개를 거뒀습니다. 이번 전국 소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스피드 지구력 좀 중점적으로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제 조금 더 2등이나 1등도 바라보고 있지만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준다 하면 그 정도 성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밝은 자세로 또 진지하게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 선수들. 이번 전국 소체에서 금빛 질주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전국 소체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건은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남진입니다. 지난 1월 가수 남진 씨가 고향인 목포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서로의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명 인사부터 일반인들까지 저마다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갔을 때 지인들, 가족들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게 된 거죠. 다만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모금 목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친분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왜 기부를 해야 될지라는 사업 목표를 뚜렷이 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하는 사업 등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대아동 돕기 등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을 두고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고향하고 연계를 갖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어진다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5개월째, 지방소멸 위기 속에 도입된 대책인 만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국내에서 4년 만에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양산시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시는 11일부터 14일 정오까지 축산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외부인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행 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예찰에 나서는 한편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한 공급 지원과 소독 차량을 통한 방제도 강화했습니다. 현재 양산에서는 소와 돼지, 염소 등 8만 2천 마리의 우재료 가축이 사육 중으로 지난 12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합천군의 고향사랑 기부액이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액 2억 원 돌파는 경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합천군은 지난 3월 15일 군지역 최초로 1억 원을 돌파한 뒤 57일 만에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합천 지역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는 모두 679명으로 누적 기부금은 2억 200만 원입니다. 기부 금액은 10만 원이 89%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기부자도 25명에 달했습니다. 통영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식 판매 행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통영 지역 6개 수협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멍게 비빔밥과 멸치 주먹밥, 굴스테이크 등 통영 도시락 1000인분과 다양한 판매 상품이 선보였습니다. 또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회의원, 해수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통영 어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천영기 통영시장은 수산업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는 국회의 노력도 절실하다며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함안군이 농촌 빈집에 전입하는 세대에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내 함안으로 전입해 빈집에 거주하는 세대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의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함안군은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산시가 개발 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33억 원 규모의 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업은 모두 6건으로 도로와 농로 등 불편 개선, 누리길 조성, 환경, 문화, 자연 친화 공간 조성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산의 개발 제한구역 면적은 70.87제곱킬로미터로 최종 지원 규모는 국토부 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안에는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 건설 산업체 하도급 비율은 70%가 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